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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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시 10분까지인데, 4시 10분에 세 번째 타자가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하고 끝낼게요. 네, 일단 제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어... 자,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28기 평가사 김강산이라고 합니다. 네, 합격에 포함해서 이론 전담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되게 부동산적인 사람입니다. 김강산이고요. 유치원 때부터 한문으로 쓸 줄 알았어요. 자, 일단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말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다 1차를 합격했다는 전제하에 내년 7월에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할게요. 저는 뭐 생돈차도 되게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만 있다고 생각할게요. 네. 되게 어려워요, 생돈차로 합격하기가. 네, 과목 소개부터 바로 할게요. 제가 할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앞에 실무팀장님이랑 이제 법규팀장님들이 말 다 하셔가지고 공통적인 부분은 빼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과목 소개입니다. 이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은 감정평가 이론은 상당히 어려워요.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체계 잡기도 어렵고 당연한 거예요. 제 나이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평생에 걸쳐서 집필한 책들을 싹 모아가지고 처음 접하는 여러분들한테 1, 2년밖에 공부 안 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엄청 어려워요. 근데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세 과목 중에 가장 쉬워요. 제일 쉬워요. 그나마 쉬워요. 감정평가 이론은 엄청 어려운데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상당히 할만해요. 공부할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물론 실무 법규에 비해서는. 일단 이 감정평가 이론은 부동산학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학문이고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처음엔 매우 어려운데 공부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70% 이상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분 중에 7분은 엄청 어렵다 느낄 거예요. 엄청 어렵다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배들이나 같이 공부하는 뭐 개별 스터디원들 아니면 좀 먼저 1, 2년 먼저 공부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감정평가 이론은 쉽다라는 말이 쉽사리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 이론 공부하는 방법이랑 감정평가 이론 시험 공부하는 방법이랑을 구분을 못해요.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할 거면 솔직히 5년에서 10년 이상 주구장창 공부해야 돼요. 여기 그런 거 바라고 오신 분 없죠? 그런 거 공부하실 거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대학원 가셔서 박사를 따고 엄청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만약에 감정평가사가 되는 거라면 빨리 되는 거라면 감정평가 이론 시험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감정평가 이론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신림동에서 솔직히 제가 잘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 딱 한 개요.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를지언정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2차 시험 중에 감정평가 이론 시험을 감정평가 이론 시험을 잘 푸는 방법은 단언컨대 신림에서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제일 최근에 붙었고 가장 어리고 다음 주에 예비군 가요. 가장 어리고 그리고 가장 나이 서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강의를 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버릴 겁니다. 1차 시험 마냥 선택과 추정한단 말이 아니에요. 거품을 줄일 거예요. 이것만 알면 붙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해서 강의를 쭉쭉 진행할 거예요. 뭐 할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평가 이론 시험은 크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기출 분석을 해서 잘 쓰면 돼요. 잘.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기출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잘 쓰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감정평가 이론은 결국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개념에 시작해서 개념에서 끝나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오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내일 오전에 3시간 잡았어요. 이론에 대해서 내일
1시간 정도 OT하고 2시간 동안 한 바퀴 돌릴 거예요.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라고 내일 말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내일 오전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 이론은 어렵고 감정평가 이론 과목은 쉽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의 문제가 남아 있겠네요. 자, 시리법 세 번째 쓸게요. 아까 다 보셨죠? 아, 제가 하려고 딱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해가지고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1차를 만약에 합격하셨다면 1차 합격하시고 6월에 시험 보시고 내년 7월에 또 시험을 보실 텐데 16개월이죠. 16개월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15개월 정도 공부하는 게 맥스일 거예요. 보름에 한 번은 쉬실 거니까 더 쉴 수도 있고요. 맥스로 15개월 공부한다 치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시리법을 어떻게 공부하실 거냐면 15개월 중에 실무를 한 9개월 공부하시고, 실무를 한 8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법규를 한 5개월 공부하시고, 이론을 제일 적게 할 거예요. 제일 적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공부한다 해도 결국 1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은 2달이 채 안 돼요. 채 안 돼요. 나 이론 더 할 거다. 나는 이론을 더 공부해서 뭐 이론에 정수를 찔 것이다. 그러신 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론의 공부를 정수를 찍겠다 라고 마음먹는 순간 제가 합격학원 계약 만료될 때까지도 못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론을 되게 심플하게 컴팩트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론을 더 공부하겠다 싶으면 합격을 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 팀장들 되게 싫어했어요. 돈 받고 가르치는 애들이 뭐 그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컴팩트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잘 가르치는 거였어요. 실무 법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론 공부할 시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실무 법규로 해야 돼요. 실무부터 볼게요. 지금 시간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실무 볼게요.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 실무라는 과목이 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무를 안 해본 사람에게 실무를 풀어봐라 이러고 하고 있다고요. 공식적으로 1차 합격하고 1년 4개월 만에 현재 실무자들이 하는 그 실무를 그대로 따라해봐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실무학 과목 특성 자체가 뭐 어떤 엄청난 이론을 갖고 법규적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평가해 왔으니 그게 축적이 돼서 만들어진 게 실무예요. 실무 확인을 안 하죠. 실무예요. 당연히 어렵고요. 처음에 6개수부터 멘탈이 나갈 거예요. 멘탈이 나오고, 나도 좀 공부 좀 했는데 어렸을 때 난 좀 어리석어서 머리 나쁘다는 소리 안 들었는데 왜 나는 6개수로 풀까? 이런 멘탈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실무만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법대 얘기 나왔는데, 우리 시험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실무적 마인드랑 사회과학적 마인드랑 리갈 마인드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한 과목에서 빵꾸 날 수도 있고 어느 한 과목에서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데 그 세 개를 다 조화롭게 다 잘해야 돼요. 자, 봐요. 시간 얘기보다는 실질적 얘기부터 할게요. 자, 이제 법규 팀장님도 좀 제가 OT 봤는데 말씀하셨는데, 수험계에서 공통된 여러 문장들이 있어요. 첫 번째, 떨어지면 집행유예 1년에 벌금 1200만원. 그죠? 보통 1년에 한 달 생활비가 100만원 정도 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는 여자친구 만들지 말고 있는 여자친구 차거나 차이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간평수험계에서 또 다른 문장 하나가 뭐냐면, 실무 명가락에 이론 평균에 법규 고독적으로 붙어라. 가장 포멀한 문장이에요. 가장 나이스하고요. 저도 이걸 엄청 추천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험 과락률 보면 알겠지만 실무 과락률이 26개, 27 같은 경우는 75%, 80% 이랬어요. 엄청 높죠. 과락률이 엄청 높은 시험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변리사에서 선택 과목 하나가 60% 과락이 나왔는데 국민 처음 올라갔어요.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과락률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실무 명가락하면 붙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27회에 실무 명가락한 사람이 197명이에요. 179명인가 어쨌든 엄청 낮아요. 그리고 법규는 아까 말한 대로 되게 정직한 과목이에요. 공부 한 만큼 나와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한 만큼 나온다고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인 만큼 나와요. 법규는. 근데 2년차가 법규를 고득점할 수 있을까요? 이른바 제아의 고수들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시간 관계상 빨리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연기 때 여러분들끼리 경쟁하다가 10월 달에 합격자 발표 뜨고 이제 유예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수능 때 마치 6월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재수생들이 들어온 것처럼 갑자기 등수가 쭉쭉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걸 버티다가 이제 1차 끝나면 동차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들어와서 별의별 거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따라하시면 안 돼요. 법규 때 배우겠지만 하자는 승계되기 때문에 절대 수험생 말 듣지 마세요. 어쨌든 그 실무를 딱 이제 명가락을 하고 법규 고득점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론을 또 만만하게 보는 이유가 이론 시험 자체는 쉬우니까 이론을 이제 제끼고 기본 강의만 듣고 이제 스터디 때만 듣는다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와 이론 평균 맞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이론 평균이 앞에 괄호가 숨겨 있어요. 이론 평균의 괄호가 뭐냐면 합격생 평균을 맞아라 이 뜻이에요. 합격생 평균을 맞아라. 합격생 보통 100명 중에 15명 나와요. 15%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절반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냥 쉽게 말해서 이론을 2,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어렵죠? 어렵죠? 이론이 쉽지 않아요. 이론 시험 과목 자체는 쉬운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 또 하나의 문제는 이론 과목 자체가 쉽고 접근성이 쉽다 보니까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할게요.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을 해요. 잘 쓰는 사람 없어요. 다 비슷해요. 인간의 뇌의 한계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론 공부 안 하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론에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툭 치고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시리법 다 면과락한다는 가정하에 이론만 조금만 더 손 보면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론의 점수가 뭐 로또다 이런 말 다 옛날 말이에요. 14년도에 실무 기준 해설사가 나온 이후로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면 이론의 양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공부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한 2, 300개 정도 외우면 되고 많은 거 아니에요. 다 외울 수 있어요. 중요한 개념 자체는 2, 30개도 안 돼요. 개념을 넣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못 써요. 못 써요. 아까 말한 대로 백지에다가 써봐라 했을 때 못 쓴단 말이에요. 왜 못 쓰냐면 몰라서 못 써요. 제가 기술특강 때도 말했지만 여기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계시죠? 계실 거라 믿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야 올해 야구는 누가 우승할까? 하면 술자리 때 2, 3시간 동안 계속 잘하니까 알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장 가치가 뭐야? 라고 하면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못 써요. 알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 어떻게 할 거냐면 개념 위주로 계속 강의할 거예요. 질리도록. 야, 저 질린다. 언제까지 정말 계속 할 거냐? 할 때까지 개념만 계속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문제 푸는 스킬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면 이 정도까지 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내일 오전에 3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잠깐 더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론을 그렇게 공부할 거면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야 되냐? 저는 일단 3월부터 4월까지 기본 강의 1을 할 거고 이른바 총론이에요. 이른바 총론이고 4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 강의 2 할 거고 이른바 강론을 할 거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기출 강의 할 거예요. 기출 강의 할 건데 원래 기출 강의를 시험 끝나고 하려 했어요. 시험 끝나고 하려 했는데 혹시나 생동차를 노리시거나 난 좀 더 욕심이 있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컴팩트하게 빠르게 할 거예요. 빠르게 하지만 양은 그렇게 적지 않을 거예요. 기본 강의 1을 8회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강론 8번 하고 기출 강의 10번 할 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게 뭐냐면 제가 강의 처음 하다 보니까 책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됐는데 절판돼 가지고 지금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각종 자료들을 드릴 거예요. 그걸 위주로 할 거고 저 어제 밤에 9시 반쯤에 그 12월의 영화 카페에다가 제 책 작업하다가
제가 수험생 때 만든 서버가 있더라고요. 아까 막 실무 이론 팀장님들, 아니 실무 법규 팀장님들 다 얘기하셨지만 서버 얘기 다 하셨죠. 전 서버를 2년차 때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신화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편하게 서버를 만들어 왔는데,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쓸 거예요. 저도 서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네요. 서브. 자, 이론을 접근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론을 엄청나게 공부해서 정수를 찍은 교수님의 기본서를 보는 방법과 그 기본서들을 추합해서 강의를 하기 쉽게 만든 이른바 팀장들 서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수험생 서브가 있어요. 그쵸?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S 플러스 같은 경우도 교수님 기본서를 섞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섞고 스터디 문제를 섞어서 어떠한 암기장을 만든 게 바로 S 플러스고요. 요즘에 나온 팀장들 서브 보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이 실무기준에서 내용이에요. 서브는 만드는 게 좋아요. 전 좋다고 봐요. 2년차부터 만들지 말고, 전 만들었지만 공부 좀 올라온 상태에서 서브 만드는 건 되게 좋다고 봐요.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할 것은 면대면으로 그 문제 내신 분이랑 말하는 게 아니라 100분 동안 16페이지라는 시험지에 나는 누구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작업이에요. 가장 정제된 언어로 이쁘게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16개월 동안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브를 만들면 뭐가 좋냐면 이 정제된 언어가, 내가 만든 이 정제된 언어를 시험장에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논점 잡아내고 뭐가 중요하다 딱 잡아낸 다음에 내 서버에 있는 모든 각종 도구들을 박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서브를 만들면 좋은데 지금은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서브를 나와드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고시원에 있는 모든 서브 중에 가장 잘 정제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살짝 야파하는 것 같죠? 오타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9시 반에 12월의 카페 거기다가 제 서브를 올렸는데 댓글이 지금 200개요. 물론 절반 제 거예요. 메일 보냈습니다. 제 거고. 와, 근데 3시간 동안 댓글이 막 5, 60개 뜨는 거예요. 서브 올리겠다 딱 글식을 올리고, 저 게임을 좀 좋아해서 협곡에 한번 갔다 오니까 댓글이 60개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질문들도 다 올려놨길래 다 질문 답변하고 하니까 1시 반쯤 끝났고 한 3시쯤 잤는데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거기다 바로 보낼게요. 자, 했고. 그래서 커리큘럼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연기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스터디로 뻗어 나가는데, 강사지만 연기 1기, 1, 2기 이론은 굳이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해요. 강사지만 굳이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해요. 들으면 매우 좋은데 굳이 안 들어도 된다 생각해요. 사표 와서 오픈북 보고 쓸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기본 강의 한두 번 듣고 절대로 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욕심이 생긴다, 나는 좀 써보고 싶다, 그러면 오셔서 열심히 쓰시면 돼요. 저는 연기 1기, 2기 저도 다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했냐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오픈북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정제를 해봤어요. 정리하면서 썼어요. 부동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 50점 이렇게 내면 50점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한번 목차를 잡고 쓴 다음에 그걸 그대로 쉬는 시간 가져와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또 하나, 보통 연기 일기는 진도별로 할 거고 저도 진도별로 할 건데, 해당 주에 있는 그 진도에 맞춰서 난 이것만 공부하겠다. 실무복교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무복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내가 이론은 이 정도는 공부하겠다 싶은 그 기준 척도가 바로 스터디 진도였어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도 나는 실무복귀를 더 해야겠다 싶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자, 조금 하고 싶은 말 좀 할게요. 좀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되게 좋아요. 아직 때가 안 탔어요. 고식당 아직 안 거우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 화장하시고 남성분들 머리 올리시고 되게 아직 푸릇푸릇하신데, 아마 내년 이맘때쯤 가면 다들 피곤에 쩔어서 거의 좀비 상태로 공부하실 텐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멘탈입니다. 멘탈이에요. 결국 24시간 똑같고, 두 눈, 코 하나, 입 하나에 팔 2개, 다리 2개 똑같아요. 멘탈이에요. 다른 점은 딱 하나, 멘탈이에요.
여러분마다 다 능력이 다르고 스펙치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1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멘탈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어렸을 때 공부 조금씩 다 잘해봤다. 이 정도 분들 계실 건데 행정법 보는 순간 멘탈이 나갈 수 있어요. 참으셔야 돼요. 모두가 그래요. 내가 지금 멘탈이 나가고 정신이 없는 거는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떨어지셔도 아 신이 내가 얼마나 크게 될 놈이면 이런 시련을 줄까? 이런 식으로 멘탈 잡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멘탈이고 두 번째가 술이랑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제 경험담인데 술이랑 게임을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다 보면 술을 먹고 게임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왜냐면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마라톤이죠. 우리 16개월 동안 공부해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요번 주 공부하고 요번 달에 공부한 게 내가 과연 실력이 올랐나? 라는 게 바로 안 나와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안 온다고요. 그럼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술이랑 게임이에요. 술 먹고 피드백 바로바로 오죠? 바로바로 오죠? 얼굴 빨개진다던가 갑자기 너가 이뻐 보인다던가 이런 식이 나와요. 피드백 바로바로 오고 그거에 이제 중독이 된다고요. 사람이. 게임은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어떠한 몬스터를 잡으면 경험치가 오르고 돈을 나온다는 게 바로바로 와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온다고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경험담이에요. 세 번째가 절대 아까 말했지만 남의 말 들으면 안 돼요. 하자는 승계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입은 옷을 내년에 또 입을 때쯤 되면 슬슬 한 명씩 나와요. 야, 쟤 별로지 않냐? 내가 저 사람 거 다 봤는데 스터디 문제 때 별로더라. 그러냐 그러면 형 얼마 공부했어요? 야 나는 뭐 이명박 때부터 했지. 이게 나가요.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이랑 그렇게 된다고요. 하자는 승계돼요. 여러분들 개별 스터디 하는 걸 되게 추천하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말 들으면 안 돼요. 이상한 말 듣지 말고 시킨 대로요. 제가 학교를 하고 강의 딱 시작할 때 생동차로 붙은 친구 한 명이랑 2년차로 붙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니까 이 강사 들어봤냐? 막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는 하나고만 다녔대. 개별 스터디 하고 집에서 공부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2년만 붙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붙지. 말로 인생 놀렸거든요. 놀림은 아닌데 여기서 막 했어요. 우리끼리 해가지고 2년차에 붙는 조건 중에 하나가 남의 말 안 듣고 강사 말만 듣고 학원에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딱 증명이 된 거예요. 저는 강의를 이제 막 시작하지만 가장 빨리 지금 팀장들 중에 가장 최신에 붙었죠. 가장 최신화된 머리예요. 그리고 저도 나름 고시촌 인싸여가지고 팀장들이랑 막 술 먹으러 다니고 방송 잘 그랬거든요. 개별 스터디도 4-5개씩 하고 그랬어요. 20-30명은 넘게 아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공부한 거 봤고 앵간치 다 봤는데 저도 막 술 먹고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다 얘기 듣고 해왔는데 결론 딱 하나예요. 이론을 공부하지 말고 실무 보고 복귀를 중심으로 하되 이론은 기본 개념만 짝짝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름 때부터 서서히 엄청나게 공부하시면 돼요. 나중에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이론 경시하고 무시하다가 1차 끝나고 이른바 제아의 고수들이 들어오고 동차생 들어올 때 멘탈 나간 사람 많이 봤어요. 3명 중에 2명 그때 멘탈 나가요. 아시겠죠? 이론을 그럼 이론 내가 3-4개월 앞두고 암기만 지구장창 해야겠다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말을 근데 저를 또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개념부터 착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빨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저의 올해 영업 방식은 소통입니다. 전화 말고 문자 카톡 주시고 이메일 주시면 댓글 달면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목 찾았고 설명드릴게요. 답변을.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복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누구 추천하냐, 어떤 책 봐야 되냐, 복귀를 추천하면서 거의 뭐 복귀 팀장님 추천하겠지만 다른 좋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네. 어쨌든 뭐 시험 외적인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다 답변해 드릴게요. 저도 나름 굴곡 있게 공부했거든요. 전 알바하면서 공부했어요. 스터디 조교 끝나고 7시에 서울대 입구 앞에 있는 모
맥주집에 가서 새벽 3, 4시까지 일하고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실력 풀고 평일날 조교 계속하면서 이제 학원에서 강사도 해보고 여기 말고요. 수학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쳐보고 노가다도 뛰고 삐에로 해가지고 막 풍선도 불어보고 막 별의별 다 해봤거든요. 어리지만 나름 굴곡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가지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다 답변 드릴게요. 제 번호는요. 010-7933-3227이고 카톡 추가해서 주시면 카톡으로 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홍보 하나 하면요. 제가 내일 오전에 3시간 동안 이론을 다 할 거예요. 1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했지만 아주 처음부터 다 말할 거예요. 펜은 무엇이 좋은지, 실무는 왜 0.5 제트리스템을 써야 되고, 이론 먹기는 왜 1.0 에너기를 써야 되는지 부터 시작해서 계산기는 왜 2개 써야 되는지, 스탑워치는 왜 큰 걸 써야 되는지, 기타 등등 별의별 거 다 말할 거예요. 팀장님, 유창 팀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3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다니까 딱 열어주셨어요. 혹시라도 이론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수업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내일 오시면 제가 3시간 동안 아주 친절히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면 시간 오래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